정우성이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정우성은 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는데요. 이후 지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고 하죠.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만났으며 A는 정우성이 힘들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데요. 정우성은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 A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죠.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생긴 아들인 혼외자를 인정했는데요.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났지만 문가비는 2023년 6월 임신해 지난해 3월 출산했죠. 이후 정우성은 친자 검사를 했으며 결혼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겼는데요. 2022년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을 때부터 정우성의 존재를 숨기고 비밀리에 출산까지 했던 문가비의 행보로 볼 때 그녀가 미혼모로 살아갈 결심을 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냉랭한 정우성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깊은 교제 상태가 아닌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라 자칫 정우성의 발목을 잡는 선택일 수 있다는 고심을 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정우성이 그녀를 받아들여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했다면 문가비가 이를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여성이 평생 미혼모로 살아가길 자원할 리가 없죠. 그동안 임신은 물론 출산 사실까지 꼭꼭 숨기며 힘든 은둔 생활을 이어가던 문가비가 갑자기 이 사실을 고백한 글의 행간에서 정우성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문가비가 마음을 바꾸게 된 정확한 계기는 알 수 없으나 최근 들어 정우성을 둘러싼 열애설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25일엔 정우성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매체는 이 여성을 비연애인 여성으로만 지칭했으나 온라인상에는 회계사라는 풍문도 나돌고 있는데 정우성과 함께 찍은 인증샷도 퍼지고 있으나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문가비가 유쾌할 리 없겠죠. 사실 문가비는 결혼을 해서 아이에게 가정을 꾸려주고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정우성은 양육비와 출산 비용은 지급하겠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티스트 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정우성도 제45회 청룡영화상에서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든 질책은 안고 가겠으며 아버지로서 아들에 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황상 추측해보면 문가비와의 혼외자 스캔들 당시에 오랜 시간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 A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우성에게 갖고 있던 대중의 이미지와 최근 일어난 일들을 비교해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데뷔 이래 강직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구축해온 톱스타 정우성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의 나이에 충격적인 여성 편력을 드러낸 것이죠. 2011년경 가수 서태지의 아내였던 배우 이지아와 교제한 사실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정우성은 오랫동안 열애설과는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이지아와 교제할 당시엔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던 정우성이 피해자라는 동정론이 일면서 오히려 그에게 쿨하면서도 다정한 남성의 이미지를 안겨줬죠. 그러면서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온 정우성은 절친 이정재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남 배우이자 성공한 연예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따금 들리는 소소한 열애설은 그의 청렴하고도 건강한 이미지에 어떠한 흠집도 내지 못했는데요. 이달 초 불거진 배우 신현빈과의 열애설도 소속사의 발빠른 대응으로 금세 무마됐습니다. 하지만 정우성이 왜 문가비의 아들은 책임진다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냐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언급했는데요.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 원 이상을 받았는데 광고 수익이 400억 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이걸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 잘 살겠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무서운 법칙이 있죠.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법칙인데요.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 하는 이혼의 법칙입니다. 30% 재산 분할 시 정우성 재산을 600억 원으로 잡으면 문가비에게 최소 180억 원을 줘야 하는데요. 약속의 10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만 300억 원을 줘야 하니 정우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깝겠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억이니? 정우성 입장에서는 문가비가 아직 사귀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애가 생겨서 100억 원 가까이를 줘야 한다면 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양육비만 주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법원에서 양육비는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는데요. 1200만 원 이상이 최고 구간이고 그 이상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은 아예 양육비 표 구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 원이 안 되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니까 1년에 3,600만 원을 준다고 치면 20년 해도 7억 2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요. 정우성이 자기 아이에게 월 1,000만 원, 2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이게 훨씬 싸게 먹힐 것이 분명하죠. 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왜 결혼만을 안 하려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결혼이 훨씬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미 아이는 태어났고 부모의 역할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특히나 혼외자 논란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사회적 압박을 느낀다면 심리적으로 아끼고 사랑해줘야 할 텐데요. 부디 이런 논란 속에서 아이가 아픔 없고 구김 없이 사랑만 받으며 자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어쨌거나 정우성의 도의적 책임은 지고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한 것을 보면 애가 생겼을 때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정우성 같은 사람이 낫다고 하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한바탕 지나가고 오랜만에 들려온 소식이 바로 정우성과 오랜 연인의 혼인신고 소식인 것입니다. 연예계 공식 노총각이자 많은 사람들의 워너비이던 정우성이 오랜 연인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 참 축하할 일이지만 문갑이 그리고 혼외자의 존재 때문에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정우성도 다른 연예인과 다르게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정우성은 일도 사랑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그는 당시 연예계 분위기와 달리 자신의 연애에 대해 거리낌 없이 공개적이었고 2004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9년째 사귀어온 여자친구를 기다리게 해서 남자친구로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글을 올리며 그 시절의 배우들과 다르게 멋진 남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정우성은 과거 어린 시절 찢어지도록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서울 사당동 재개발 지역의 판자촌 산동네에서 살았었는데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았던 집이 정우성의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퇴거 조치가 떨어지면 다른 재개발 지역으로 이사하고 또 마지막까지 남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귀가했는데 대문이 헐려나가고 집 대문이 없는 날은 집벽에 빈틈으로 들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우성의 유년 시절은 학업보다 알바를 많이 했다고 하죠. 공부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말단 직원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해서 경기상업고에 진학했지만 고1 때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정우성은 찢어지는 가난을 겪으면서도 그다지 큰 불행감은 느끼지 못했지만 교사들이 학생 사는 곳과 집안을 따져가면서 차별을 하는 것에는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연기를 위해 경기상고를 중퇴하고 모델 일과 알바를 겸업하다 센스민트 광고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했던 과거가 있기에 아이만큼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정우성인 만큼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만큼 이미 태어난 아들에게도 새로 맞이할 가정에도 부디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